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6월 4일, 지금 시간 보니까요, 저녁 11시가 넘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어제 그 방송을 해드렸던 거, 지금 동포사회에 떠돌고 있는 소문 해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직접적으로 이 관심을 끄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시청을 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어제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지금 6월 30 일까지 이 전 법무부가 집중 합동 불법 체류자 합동 단속을 전 실시하고 있죠. 지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 43만 명 넘게 이 불법 체류 중에 있습니다. 전체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 5명 중에 1 명꼴이기 때문에 뭐 좀 대책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죠. 물론 이제 법무부가 "불법 체류자에 대한 구제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그런 반가운 소식도 이렇게 들리긴 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거는 뭐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건 아니겠고요. 어느 정도 이 조건이 성립될 때 가능한 일부 그렇게 아마 좀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또 구제 방안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6월 30 일까지는 지금 이 집중 그리고 이 합동 단속 기간인데, 보니깐 이 대림동이라든가 뭐 이렇게 외국인 또 우리 동포분들이 많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단속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분야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외국인 뭐 동포들이 집중 거주하면서 이렇게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에 과연 이 불법 체류자를 단속을 한다고 하면서 이 단속반들이 이렇게 들이닥쳐서 이렇게 옥죄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좀 지혜를 모아야 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앞으로 이 불법 체류자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은 뭐 점점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동포나 또 외국인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지역, 직접적으로 또 이 상권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까지 이렇게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그 지역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고, 또 생계에도 또 상당히 어려움이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대림동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이 단속하는 그런 장면 뭐 이런 것들을 영상을 찍어 가지고 그래서 중국 쪽에 뭐 틱톡이라든가 이런 쪽에다 올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그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렇게 된 단속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한국에 대한 이 반한 감정을 이렇게 부추긴다고 그럴까요? 그런 상황들도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단속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오히려 이 그러니까 중국 국민이라고 할까요? 그쪽의 감정도 이렇게 악화시킬 수 있는, 한국에 대해서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우려하는 그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요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한 20년 전이죠. 2003 년도, 2004 년도 그때는 이 가리봉동이 아주 단속이 강하게 일고 있었던 그때인데, 한번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서 이렇게 지역 상권 이런 거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저도 그때 뭐 이 지역 상인들과 또 법무 출입국 쪽에 어쨌든 여러 가지 뭐 연계를 하면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그래서 좋은 또 그 당시에 그게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요, 저희 동포 세계, 네, 유튜브 방송, 뭐, 동포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또 이 방면에 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함께 많이 시청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실 때 뭐, 여러분들의 좋아요, 또 구독 신청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 방송에 광고도 게재를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그런 광고라고 하면은, 좋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광고로도 이렇게 후원 협찬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새롭게 이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 세움병원이, 저희 신문사와 함께 또 이렇게 광고로 후원을 협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광고 이렇게 나가는 거 보시면은 손목이 시끈거리고 허리가 찌릿하고 손발이 통통하다, 또 목이 뻣뻣하다 그러면은, 이 세움병원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이 관절, 그다음에 이 신경 뭐 이런 쪽에 있는 전문 종합병원입니다. 이 비수술로 치료도 하고요. 또는 통증이 없는 그런 수술로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뭐 금천구 지역도 이제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동포분들이 많이 찾는 그런 대표적인 병원이라고 합니다. 전화번호는 1577에 7015번. 네, 세움병원. 저희 또 이렇게 유튜브 방송 또 신문과 함께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은 많이 또 병원에 또 이용하실 분들이 있으면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 네, 대림역 9번 출구에 있는 엠플란트 오사치과병원. 네, 여러분들이 또 이빨 때문에 또 고생하시는 분들, 이왕 또 이렇게 병원에 가실 것 같으면 엠플란트 오사치과병원 가셔서 이렇게 진료를 받으시고, 그래서 저희 유튜브 방송으로 보고 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잘 진료를 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여기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또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죠. 그래서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 뭐 제가 실제로 그때는 가리봉동에서 활동을 할 때였거든요. 지금은 뭐 가리봉동이 많이 변해 있죠. 뭐 재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가리봉동보다 지금 대림동이 더 큰, 뭐 중국 동포라든가 어쨌든 그 중국 동포들의 어쨌든 외국인들의 이 밀집 거주 지역으로 이렇게 부각되어 있는 지역인데, 뭐 20년 전 2003년도 2004년도는 대림동보다는 오히려 가리봉동이 더 이렇게 복잡복잡한 그런 상권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그 가리봉동 중국동포타운 신문에서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한 장짜리 신문을 매주 발행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그 일들을 제가 계속 취재하면서 계속 이렇게 신문에 내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법무부와 또 정부의 합동 단속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뭐 대림동이라든가 또 뭐 다른 그런 지역, 그쪽에 살고 있는 이 상인분들이 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렇게 그러니까 극복하게 나갈까, 이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건가, 이는 상당히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년 전 그 당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요. 한번 같이 한번 좀 그 당시에는 그랬었구나, 또 이렇게 또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기사로 썼던 내용을 한번 쭉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3년 11월, 12월, 2004년 그 추운 겨울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은 당시 제가 발행한 신문에 게재한 기사를 바탕으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네, 2003년 11월 17일입니다. 정부가 강력한 합동 단속을 펼치자 가리봉을 비롯한 구로, 대림, 가산, 복산동 일대, 소위 중국동포타운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17일 전까지만 해도 동포들로 북적이었던 이곳 식당가는 싸늘할 정도로 한적했다.
미리 한산해질 것을 예상을 하고 휴업을 하거나 일찍 문을 닫는 상점도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 2003년 11월 17일 서울 신사동 생고기 전문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근무처 이탈로 붙잡힌 김순아 씨는 강제 추방을 당하는 줄 알았지만은 그날 저녁 김중철 씨가 아내를 구해달라며 가리봉 중국 동포타운, 제가 그때 발행했던 신문 이름입니다. 신문사로 도움을 요청해 풀려나게 된 것이다. 네, 중국 동포 이 김순아 씨 2003년 지금도 한국에 계속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때 이제 남편이 김중철 씨죠. 저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를 해서 이 강제 추방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한국에서 계속 있게 됐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때 제가 운영했던 신문사 이름이 가리봉 중국 동포 타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이제는 이 주장을 하고 있죠. 이미 합법화가 된 사람이 근무처 이탈로 강제 추방을 당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다. 이렇게 지금 법무부 측에 지적을 하고 나왔고요. 이 합법화된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 추방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김순아 씨가 이렇게 해서 불법 취업 때문에 강제 추방당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 단속되었다가 풀려난 동포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지금까지 법무부의 집중 단속으로 단속된 인원 중 80% 이상이 동포이고 중국 동포들이죠. 그리고 3월 31일 이후 불법 체류자가 되었거나 근무처 이탈로 단속되어 온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3월 31일 이후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2022년 이 한일 월드컵이 있었죠. 그걸로 인해서 1년 동안 비행기표나 배표를 구매해서 출국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1년 동안 출국 유예 기간을 부여를 해줬죠. 그게 이제 3월 31일로 종료가 됐는데 그 이후에 출국하지 않고 또다시 불법 체류자가 된 사람들이 많고 또 근무처 이탈로 단속되어 온 그런 경우가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구제받지 못하고 중국 추방된 동포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뭐 이런 기사를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5일 가리봉 지역 상인은 법무부 합동단속 총책임자를 초청을 해서 12월 1일 합의대로 간담회를 가졌다. 100여 명의 지역 상인과 이수일 구의원을 비롯한 지역 유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포사랑교회에서 오후 4시부터 시작된 간담회에서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이 문화춘 조사과장은 30여 분 동안 합동단속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다. 이어 지역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네, 요즘 단속이 너무 심하니까 이 지역 상인들이 정말 생계까지 어려울 정도로 왜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법무부 쪽하고 얘기를 해서 합동 단속에 대해서 지역 상인들의 협조도 구하고 또 그렇게 좀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간담회를 이렇게 개최를 했던 그 기사 내용입니다. 네, 이 간담회는 그 당시 제가 이 지역 상인과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를 연계해서 갖게 된 간담회였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2월 8일부터 2차 합동 단속이 시작이 된다. 10일간 1차 단속 결과 가리봉 지역에서 중국 동포 10여 명이 단속되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상인들에게 갔다. 하루 매상 20만 원을 내던 식당이 2만 원 내기도 어렵다. 상인들은 월세도 못 낼 뿐만 아니라 가족 생계의 위기를 맞고 있다. 네, 이런 분위기를 전했고요. 12월 8일에 이어서 11일, 12일, 이게 2003년도 이야기입니다. 연속해서 이 불법 체류자 단속반이 가리봉에 들이닥쳤다. 지난 5일 법무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서 이 가리봉 지역 상인들은 법무부와 대화하고 또 불법 체류 중국 동포들이 자진 출국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상호 협조 관계로 나가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지만은 법무부 단속반이 가리봉 상인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무차별 단속을 벌인 것이다. 이에 상인들은 12월 11일 단속반과 두 차례 집단 항의를 벌이는 사태가 벌어졌고
12일에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 중인 동포를 검거해 한동안 소동이 일어났다. 네, 뭐 식당에서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중에도 이 신분증을 대라고 해놓고 신분증 제대로 안 내면은 불법 체류자다 해가지고 이 검거해서 그래서 식당 주인들하고 한참 또 이렇게 소동을 벌이는 그런 일이 자주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단속 활동에 대해서 상인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무부의 단속에 강력하게 맞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상인들의 거센 항의에 단속반들도 단속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네, 제가 이제는 사진을 좀 여러분들에게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사진인데요. 네, 이게 이제는 법무부 단속반 차량입니다. 지금 이제는 가리봉동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여사장님이신데 이 시간이 밤 9시경이었습니다. 특히 이 여사장님이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중국 동포하고 뭐 중국인 이렇게 해가지고 한 3-4명을 단속반이 받쳐가지고 이 차에다가 이 탑승을 시킨 거죠. 이게 단속 차량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 식당 사장님이 정말 우리 손님을 이렇게 단속해 가면 나는 식당 망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단속 차량 앞에 이렇게 들어놓는데 이때가 12월 12일이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겨울 상당히 추웠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급히 그때 이 현장에 가서 이 사진은 제가 찍게 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한 2시간 넘게 이렇게 대치를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법무부 출입국이 이 사장이 이렇게 너무 대치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단속했던 사람들을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를 보기도 하기도 했었는데, 네, 어쨌든 뭐 그때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때 이 당시 이렇게 보도를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단속해 들어왔던 이 법무부에 대항을 해서 결국은 그 잡혔던 사람들을 풀어주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태를 무마시켰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한번 볼까요? 2003년도죠. 12월 12일 밤 9시경 이 법무부 단속반이 가리봉시장의 한 식당에 들이닥쳐서 이 식사 중인 중국 동포를 단속해서 끌고 가려고 하자 식당 주인이 법무부 차량 밑에 들어놓아서 항의를 하고 있다. 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법무부가 가장 골치 아파하는 거, 네, 안산 원곡동도 그랬습니다. 이 상인들의 집단 반발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미 원곡동 상인들은 지역 주민을 상대로 서명 운동을 벌이고 또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런 원곡동 상인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 이 서울 출입국 관리소 관계자는 이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인천 출입국 관리사무소 그리고 경찰 등으로 합동 구성된 단속반 300여 명을 대량 투입을 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 이 강한 입장을 밝히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집단 반발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300명 정도 단속반을 구성을 해서 대량 투입을 하겠다 하면서 이게 얼음장을 놓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법무부는 외국인 고용 허가제 제도 정착을 위한 단속은 피할 수가 없다. 네, 2003년도 그러니까 8월 달에 외국인 고용 허가제가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그래서 2004년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고용 허가제 2-9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한국에 국내에서 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을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국인 고용 허가제 제도의 정착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법무부가 견지하고 있었다 분위기입니다. 네, 2003년도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03년도 12월 8일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국 동포 근로자가 종로거리에서 동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네, 뭐 동포 여러분들 이 당시에 한국에 있던 분들은 기억하고 있으려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이 동사한 이 김원섭 씨 46세였습니다. 중국 흑룡강성 감옥사시 화천년 송화향
흥광청 출신이었고요. 그 김원섭 씨는 그런 2000년도 7월에 한국에 오는 비용을 마련하려고 고향의 집까지 처분을 한 상태에서 한국에 왔고요. 그리고 바로 이 불법 체류자가 된 거죠. 그래서 불법 체류였던 그는 지난달 그러니까 11월 26일부터 한국 그의 100주년 기념을 해서 진행 중인 재동포법 개정 및 강제 추방 반대를 요구하는 농성장에 합류를 했다. 그리고 대전, 동두천, 부천 등지의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던 그는 한국에 올 때 짊어진 빚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이 정부의 강제 추방 조치가 시작되자 심한 불안감과 함께 비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단속이 심하니까 건설 현장들 같은 데서 참 일하기도 어렵게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생계적으로 어렵게 되고 어디 마땅히 가서 잘 곳도 없고 그러다가 이 새벽 시간에 이 종로 그 거리에서 이렇게 동사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그 당시가 참 이렇게 떠오릅니다. 이 기사를 보니까요. 이 김원섭 씨, 네, 이 농성에 참가하면서도 생활고에 시달리자 지난 8일, 12월 8일이죠. 아침 밀린 임금을 받으러 나갔다가 냉혹한 이 세상과 또 112와 119의 위면에 의해 동사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 네, 이런 기사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또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은, 네, 요게 좀 가리봉동 상인들이 지금 과잉 단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종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고 머리 어깨띠를 띠고 이 항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또 요 뒤에 사진이 보이죠? 네, 제가 그 찍었던 사진. 그러니까 요 단속 차량에 이렇게 대항했던 요 사진을 가리봉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위를 했던 그런 때가 떠오릅니다. 네, 12월 19일이었습니다. 가리봉 지역상인 100여 명은 가리봉 삼거리에서 법무부 과잉 단속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호소하는 플랜카드 및 시 기자회견을 가졌다. 네, 이렇게 설명을 여러분들 드리고요. 이 가리봉 상인들은 법무부의 과잉 단속으로 지역 상인 생존권이 위협받는다. 중국 동포는 우리의 형제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중국 동포라 말을 했다. 등 이 대형 플랜카드에 20여 개를 건물과 거리에 걸고 정부에 호소하고 상인들은 법무부의 과잉 단속의 사례를 증언을 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했고 건물에 옆에 본 사진이 안 나왔는데 쭉 이렇게 문구를 적어가지고 네, 뭐 법무부의 과잉 단속으로 지역상인 생존과 위협받는다. 중국 동포는 우리의 형제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중국 동포라 말했다. 뭐 이런 플랜카드를 이렇게 쭉 걸어놓고 이렇게 시위를 했었습니다. 또 같은 날 12월 19일입니다. 종료된 2차 합동 단속 결과 불법 체류 외국인이 1019명 중 중국 동포가 470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네, 이런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의 합동 단속은 중국 동포 집중촌을 돌면서 중국 동포 위주로 단속하는 사실상 동포 추방 정책이라는 말까지 나돌면서 법무부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한편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3차 합동 단속에서는 자체 단속 인력을 보강하고 단속 범위를 제조 업종까지 확대해서 상시 단속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편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그러니까 2004년도죠. 이 새해부터 시작되면서 3차 합동 단속을 펼치겠다. 이렇게 또 나온 겁니다. 그 자체 단속 인력도 보강을 하고 또 단속 범위도 제조업종까지 확대해서 상시 단속을 하기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 11월, 12월 달, 이달 참 날씨도 유난히 추웠던 그런 해였는데요. 그렇게 단속바람이 강하게 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2003년도 11월, 12월 달, 참, 그 당시에 그러니까 좀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은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 있음으로써 그거를 계기로 해서 법무부가 배표나 비행기표를 이렇게 사갖고 오면은 그러면은 1년 동안 출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출국 유예를 부여를 해줬죠.
그래서 이제 그 2003년도 3월 31일로 이 출국 유예 기간이 이제는 종료가 되고 거기서부터는 출국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출국하지 않고 또 계속 한국에 있으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법 체류자 수가 그때 또 많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003년도 8월 달에 고용 허가제가 국회에 통과가 됐고요. 그렇게 하면서 2004년도 8월 달서부터 외국 인력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여오기 시작을 하는데, 뭐 그렇게 하려면은 국내 이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를 좀 줄여야 된다. 이 법무부는 그 과제를 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03년도 10월 들어서 11월 달, 12월 달 1차, 2차 이 합동 단속을 아주 세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는 주요하게 이 합동 단속반이 많이 들어왔던 곳이 가리봉동이라든가 안산 원곡동이라든가 이렇게 외국인들이 밀집해 거주하고 있고 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해서 이 집중 단속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리봉동의 상인들과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참 2003년도 11월, 12월 달, 네, 저도 한참 그때 가리봉동에서 이렇게 한 장짜리 신문을 내면서 활동할 때였는데, 그거를 제가 그때 취재했던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2004년도 또 새해를 맞이했죠. 이 법무부는 이제는 더 단속 인력을 보강을 시켜서 이 상시 단속을 하겠다고 하면서 2004년도 더 단속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을 예고하고 나왔습니다. 참 2004년도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4년도 1월 7일 법무부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체류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1월 26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법무부는 불법 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서 1월 15일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국 규제 기간을 최장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범칙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1월 15일까지 자진 출국하면은 입국 규제 기간을 2년까지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좀 6개월로 좀 단축, 그냥 6개월 후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죠. 그리고 범칙금도 좀 면제를 하고요. 설날 연휴로 인한 항공권 구입 등 귀국 교통편에 애로가 있어서 설날 전일 21일까지 출국하는 자에 대해서는 1월 15일 이전에 자진 출국자에 준하는 처우를 하기로 했다. 밝혔다. 네, 1월 7일 날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자, 이거는 2004년 1월 22일, 네, 이 가리봉동에서 이 중통부와 함께하는 설날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제1회 가리봉동에서 열렸던 이 설날 큰 잔치입니다. 이 입구 가리봉 삼거리죠. 여기다가 이렇게 입간판도 세우고 플랜카드도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세워놓고, 네, 이렇게 설날 행사를 했었죠. 네, 이렇게 아주 추운 날씨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좁은 그 거리였지만은 뭐 아주 꽉 찰 정도로 이렇게 모여서 이 설날 큰 잔치에 아주 추운 날이었지만 같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1월 20일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 설날을 맞이해서 가리봉 거리 축제로 열린 중국동포와 함께하는 설날 큰 잔치가 성황리에 끝마쳤다. 이 설날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개최된 가리봉 거리 축제가 KBS, MBC, SBS 방송 등에 보도되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가리봉 지역 차원에서도 중국 동포에 대한 우호적인 관심이 커졌다. 1월 26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법무부의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합동 단속이 3월로 잠정 연기가 되었다. 네, 이 설날 잔치 어떻게 해서 이거를 열게 됐냐? 네, 요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무부의 단속반이 가리봉동에 계속 오고 상인들은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가리봉 상인들에서는 법무부가 정말 이 가리봉동에서의 불법 체류 단속만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컸죠.
그럼 무조건 단속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리봉동 스스로 뭔가 정화 노력, 그러니까 불법 체류 중인 동포들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설득해서 보내는 뭐 그런 노력도 하면서 최대한 여기에 범죄도 일어나지 않고 뭔가 좀 화합과 공존하는 그런 마을로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지역 상인들이 좀 주축이 돼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법무부나 이렇게 해서 가리봉동의 지역 상인들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자진 출국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노력을 할 테니까 이게 법무부도 여기에 대해서 지켜봐 주고 단속을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우리 상인들한테 설날 맞이를 해서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문화 행사를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자체의 모금을 해서 이 당시 한 1,500만 원 정도인가요? 하여튼 십시일반으로 그때 상인들이 뭐 10,000원, 50,000원 이렇게 내 가지고 이렇게 모금을 해 가지고 이렇게 설날 큰 장치를 제 1회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방향을 일으켰어요. KBS, MBC, SBS 이런 데 방송에까지 다 이렇게 보도가 됐고요. 물론 이걸로 인해서 이런 행사로 인해서 이 가리봉동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가 뭐 동포 사회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이 법무부에서도 최대한 이렇게 뭐 상인들의 얘기 뭐 그때 좀 제가 주요하게 그때서 저는 그런 중간자 역할을 했는데 저는 그런 데에서 서로 협조 관계를 잘 이루어졌던 그런 선례가 떠오릅니다. 네, 뭐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이 2000 그러니까 4년도죠. 가리봉동에서는 좀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 가리봉동이 범죄 없는 그런 마을을 만들자 또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상인들이 서로 또 하고 또 중구 동포는 중구 동포대로 노력을 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서로 싸우면 안 된다 하고 일부러 외곽으로 나가서 싸울 일이 있으면 그렇게 싸우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 뭔가 자정 노력이 상당히 있었죠. 그게 이제 2004년도에 정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2017년도에 이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나왔죠. 근데 그 범죄도시라는 영화 배경이 2004년도, 2005년도에 이 가리봉동 그 당시에 그 분위기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이렇게 좀 배경을 해서 찍은 영화인데 근데 이 범죄도시가 상당히 저는 뭐랄까요? 뭐 그 지역 그 한국인 그 조직폭력배하고 우리 동포의 조직폭력배하고 아주 무지하게 싸우는 상권을 두고 싸우는 뭐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범죄도시에 거기 보면은 그 가리봉동에 살고 있는 동포 상인들이 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조직폭력배를 이렇게 물리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없애기 위해서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아마 이제 가리봉동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이 범죄도시 1편에서 가리봉동을 배경으로 했던 거기에서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담아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좀 제가 한참 2003년도, 2004년도에 이렇게 가리봉동에서 활동했던 그때 기사로 썼던 내용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20년 전 일이긴 하지만은 또다시 이 대림동, 이 중국 동포의 대표적인 이 집거지 지역인데 이곳에 또 이렇게 뭐 불법체로 단속반이라고 해서 단속반이 와가지고 지역 상권이 또 지역 상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20년 전에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그 설날 큰 장치 뭐 이런 행사가 있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조선족 유학생들이 또 함께 저의 가리봉동에서 이런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2004년도 6월 1일에는 같이 이 가리봉동을 중국 동포와 내국인 간에 뭔가 합과 공존하는 그런 마을, 동포 타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뭐 그런 회의도 지역 상인들하고 갖기도 했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은 추석맞이 때에 우리가 한번 크게 동포와 함께하는 그런 민속 축제를 이 가리봉동에서 가지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는 민속 축제를 이 가리봉동에서 이 추석맞이 민속 축제를 갖게 됐죠. 그러니까 추석이 2004년도가 9월 27일이었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그때 뭐 중국 동포 유학생들이 와서 자원봉사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연변 가무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활동하다 한국에 유학 온 이 예술단들이 또 이렇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때 연출에 참여도 하고 그런 소문이 많이 나서 그런지 그때 한 2만 명 가까이 이렇게 많은 중국 동포들이 그 행사에 참여를 했던 아주 감격스러웠던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게 2004년인데요. 그래서 이와 같이 대림동과 또 이렇게 동포들 많이 밀집해 있는 이런 지역, 이렇게 좀 문화축제와 지역민과 뭔가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단속으로 인한 어떤 지역 경제의 어려움 겪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다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 혹시 뭐 대림동이라든가 그런 쪽에 상인 여러분들, 옛날에 가리봉동이 저렇게 활동을 했었구나, 이렇게 보시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뭔가 뭐 장사하고 돈만 버는 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어떤 안정화를 위해서 정말 함께 하고 있는 뭐 동포와 또 외국인과 함께하는 그런 뭔가 좋은 문화 축제도 열고 함께 그렇게 풀어나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할 때 명분이 생길 수 있죠. 우리는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당신들 불법체로 이렇게 단속하고 뭐 이런 별미로 들어오고 와서 지역 상권을 다 이렇게 망가뜨리면 되겠는가 하면서 또 큰 소리도 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뭐 거기서 이렇게 생업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의 그런 자발적인 이런 활동들도 함께 병행이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좀 장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 세신 대표 변장 김영필이었습니다.